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 여러분, 혜택을 주는 계좌들이 이것저것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만들어야 된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20년 후, 30년 후에 나에게 주는 그런 적금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일을 준비해, 이런 분들이 많지만 아주 조금은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계좌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을 꼬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한 분이라도 더 가입한다면은 저는 정말 보람찰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정말 바쁘다, 본론만 내용만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60초 동안 이 계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쭉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단계는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증권사 앱을 켜시고 연금저축 계좌 검색해서 만드세요. 비대면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5분이면 끝납니다. 어디가 좋냐고요? 주거래은행 하시는 게 좋고요. 편한 게 좋으시다면 토스로 하시면 됩니다. 2단계로는 자동이체 납입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 월급의 10% 정도는 미래의 나에게 준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입금하세요. 한 달에 50만원, 1년에 600만원을 채우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단돈 1만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3단계로는 진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돈만 넣어두면 끝? 아니죠. 그 돈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우량 ETF를 직접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4단계로는 99만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1년 600만원 채우면 내년 연말정산 때 나라에서 최대 99만원을 현금으로 꽂아줍니다. 투자하기도 전에 수익률 16.5%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진짜 손해겠죠? 5단계는 수령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드디어 55세 연금 신청하면 매달 따박따박 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돈을 찾아 쓰는 중에도 남은 원금은 계속 투자돼서 돈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완성되는 거죠. 혹시 계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뭘 눌러야 되는지, 뭘 적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금저축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계좌가 이 연금저축 계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증이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왜 연금저축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 사회를 정말 엄청난 속도로 싱 통과해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초고령 사회가 된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7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 나이 많은 인구가 많다는 일본도 10년이 걸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9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후 준비 잘 된 가구 19%, 노후 빈곤, 이런 거 뉴스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뉴스가 자주 보이는데도 우리는 실제로는 체감을 잘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노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 KB 골든 라이프에서 이거를 조사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노년을 보내려면 적정 생활비로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230만 원만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럼 이 갭 차이가 얼마죠? 120만 원이죠. 이게 월별로 120만 원이니까 1년이면은 1440만 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인 거죠. 우리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 조금만 더 해보고 지나갈까요? 저도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이 잘 안 오니까 하진 않는데요. 한 김에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당 생애주기 적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28세 정도에 우리가 첫 취업을 하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28세가 금방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나이는 언제까지죠? 61세 정도까지일 거예요. 아마 좀 더 빠르거나 늦은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33년이죠. 우리는 33년 일하는 걸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소득을 미래의 나에게 분배하는 작업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3층 연금이라는 성을 쌓고 있어요. 1층은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이죠. 2번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3번이 바로 개인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개인연금 잘 들고 있나요? 1번, 2번을 믿고선 3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 낭패를 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그럼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층 국민연금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매달 월급 받으면은 자동으로 떼가는 국민연금이 있죠. 이거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다 따지고 보면은 최소한의 생계비일 경우가 많아요.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될까요? 2층 퇴직연금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얼마나 더 오래 하고 봉급을 많이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정산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직을 한다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정산을 받아서 우리 손에 없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연금이에요.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1층과 2층에서 모든 금액을 다 합쳐도 350만원에서 아마도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거 누가 메꿔야 되죠? 그죠? 우리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3층 개인연금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인연금을 들어라. 우리가 세금 혜택을 팍팍 줄 테니까 개인연금을 들어서 너희 스스로 미래를 준비를 해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3층인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인 거예요. 먼저 연금저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금융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연금저축은 은행도 있고요, 증권사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살짝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은행은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보험사는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증권사는 펀드라고 부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증권사에서 하는 이 바로 펀드라는 상품이에요. 연금저축 펀드라고 불리우는 상품인 거죠. 이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행에서 하는 신탁이나 보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우리가 유명한 것들 할 수 있거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수료의 유무예요. 무슨 계좌에 수수료가 있냐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연금저축보험은 5에서 10%를 사업비로 내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그런 게 없죠.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는 보험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 은행에서 하는 신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연금저축은 증권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해지위약금 없이 이거는 증권사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의 핵심 3가지 장점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16.5% 확정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사기 아니고요. 정말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요, 내년 초 연말정산할 때 국가가 고생했다 하면서 현금을 돌려줍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99만 원이 통장에 꽂혀요. 연봉이 그보다 높으셔도 79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투자 수익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0% 넘는 수익을 확정 찍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부자들이 이 계좌를 사랑하는 이유인데요. 바로 과세 이연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귀신같이 알고 15.4%를 먼저 떼갑니다. 내 돈이 제 일도 하기 전에 세금부터 떼가는 거죠.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다르죠. 세금을 지금 안 떼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밀어줍니다. 그럼 그 안 뗀 세금이 다시 내 원금으로 돼서 복리로 굴러가겠죠. 이게 20년, 30년 쌓이면 수익률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세금을 그럼 언젠간 내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장점인데요. 세금을 계속 밀었으니까 나중에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을 받으실 때 원래 내야 했던 15.4% 대신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죠. 국가가 너 노후에 준비 잘했으니까 세금 대폭 깎아줄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넣을 때 돌려받고, 굴릴 때 복리 효과 누리고, 찾을 때 세금 할인 받고,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손해 아닌가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그럼 계좌는 만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뭘 사야 되냐? 그럴 때 저는 이분을 소환하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이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은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이곳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겼죠.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500개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도 이런 연금을 이런 S&P 500 지수에다가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증이 되어 있고 그만큼 믿을만한 상품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나는 안정도 좋지만 좀 더 확실한 투자 수익을 원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나스닥 100을 추천드립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변동성은 S&P 500보다 조금 더 크지만 AI 시대의 주인공들에게 연금을 태우고 싶다면 나스닥 100이 최고의 공격수가 될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 말이죠.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에서 S&P 500을 검색해 보시면은 뭐가 너무 많은 게 나오죠. 몇십 개가 나와요. 뭐 코덱스도 있고 라이즈도 있고 뭐 이것들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슈퍼에 우유를 사러 가면은 우유 종류들이 많잖아요. 다 똑같은 우유지만 매일유업에서 나오고 서울우유에서 나오고 남양유업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다 같은 우유인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가 다른 거일 뿐인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곳이 바로 ETF 체크라는 사이트예요. 네이버에다가 ETF 체크라고 검색만 하시면은 그냥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S&P 500을 검색하면 이렇게 38건이 나와요. 혼란을 가지지 마시고 위쪽에 있는 순자산이 큰 상품들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모두 유명한 것들이라서 어떤 것을 고르셔도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단점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이 계좌의 별명은 개미지옥입니다. 이 계좌 절대로 깨시면 안 돼요.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깨는 순간 국가에서는 바로 페널티를 징수해 갑니다. 내가 낸 원금에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어가요. 16.5%의 혜택을 받을 땐 좋았죠. 하지만 그만두는 순간 바로 16.5%를 징수해 갑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없어도 되는 그런 돈으로만 꼭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이 연금은 그럼 언제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거냐? 어떤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55, 5, 10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 55세가 넘어야 되고요. 5년간 이 계좌를 유지해야 되고요. 10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5세 이후에 이 연금을 천천히 받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말인 거죠. 결국에 연금저축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인 거예요. 뭐 결혼자금, 전세금, 비상금 이런 건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윳돈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이 연금저축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금저축펀드는 스스로 만드는 연금 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20대시라면 10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넣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리고 30대라면 600만원을 꽉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계좌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